2023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강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K배터리.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와 양극재를 함께 생산하는 회사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포스코그룹의 핵심 회사 중 하나인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그룹의 제철 보급 경영 이념을 이어받아 소재 보급, 즉 소재로 국가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내화물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 포트폴리오와 경쟁력을 갖춰 오늘날 우리나라 소재 기업의 미래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양극재 사업 합병을 발표한 날인 2018년 12월 7일 6만원대였던 주가는 2023년 상반기 40만원대로 치솟으며 기업 가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특정 창업주 일가를 통해 발전해온 기업이 아닌 만큼 이야기를 전개할 때 인물이 아닌 기술과 소재를 중심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내화물 산업에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 양극재에 이르기까지 포스코 퓨처엠이 어떤 테크트리를 타고 발전했는지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공화국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철강공업이 우선되어야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종합제철소 건설에 힘을 싣게 됩니다. 1960년대 초에도 이미 제철소들이 존재했지만 산업을 주도할 만한 기술과 시설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1968년 4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 제철소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가 창립됩니다. 하지만 대규모 제철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포항제철 외에도 수많은 연간 산업이 뒷받침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기반 중 하나가 바로 내화물 산업이었습니다. 내화물이란 1000도씨 이상의 고온이나 화학적 작용에도 쉽게 무르거나 녹지 않고 견디는 비금속 무기재료를 말하는데요. 쇳물을 만드는 고로, 벽체 등에 쓰이기 때문에 제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1963년에 설립돼 인천에서 내화물 공장을 운영하던 삼화화성이 1972년 포항으로 자리를 옮겨 포항제철소 내화물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삼화화성이 글로벌 소재 기업 포스코 퓨처엠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한 쇳물을 만드는 롤을 축조하고 보수 정비하는 부분에서도 국내에서 숙련된 인력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971년 5월 13일 포항제철이 이를 위한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기로 하면서 내화물 정비 전문 기업인 포항충로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덕분에 국내에서 내화물 제조와 내화물 정비 모두가 가능해지면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포항충로는 포항제철소뿐만 아니라 광양제철소 충로공사에서 방대한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점차 사업 영역도 노보수 정비를 넘어 노 관련 사업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게 되는데 1994년에는 내화물 제조업체였던 삼화화성과 통합하여 포철로제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며 내화물 제조와 정비 부문을 아우르는 내화물 전문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내화물 산업에서 나오는 여러 물질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었죠. 그중 염기성 내화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산화 마그네슘이 발생했는데 이 물질이 각종 산성 공해 물질을 중화시킨다는 작용을 한다는 점을 활용해 고유황 연료를 연소할 때 나오는 환경오염 물질을 제거해주는 수마그라는 환경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화물 사업을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으로 끝없이 영역을 확대해 가던 포철로제는 2001년 포스렉으로 사명을 변경, 환경 사업에도 진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2008년 포스렉은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 가운데 포스코로부터 석회 소성 사업을 인수받아서 제철 제강에 있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생석회 생산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이러한 성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내화물 사업에서 축적한 소재를 다루는 기술을 환경 사업과 생석회 사업 등 신사업으로 차근차근 확장시킨 결과였습니다. 2010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 역시 연평균 24%씩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의 대표 제철 기업들은 일찍부터 화학 계열사를 통해 배터리 소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이 시기 포스코 그룹 역시 화학 분야를 제철 이외의 4대 주력 성장 부문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포스렉을 화학과 소재 시장을 이어갈 종합화학 기업으로 특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사명을 포스코 캠텍으로 변경합니다. 이때 포스코 캠텍의 눈에 띈 새로운 사업 영역이 2차 전지, 즉 배터리 소재 분야였죠. 2차 전지는 1차 전지와 달리 방전 후 충전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데 이때 성능과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양극재와 음극재입니다. 이 무렵 독자적인 음극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LS 엠트론이 음극재 사업부를 매각하고자 한다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 8월 포스코 캠텍은 LS 엠트론의 음극재 사업부를 인수해 본격적으로 음극재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내화물 산업을 통해 흑연과 고온 공정 기술을 축적해온 덕분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극재의 주요 소재 중 하나인 천연흑연은 전량 중국에 의존해야 했고 전력 비용도 중국에 비해 2배 비싼 수준이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의 음극재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공정 자동화로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었는데요. 포스코 캠텍의 음극재는 안정성과 효율성도 뛰어나 국내 배터리 기업들로부터 주문이 쇄도하며 수입 대체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에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게 되죠. 한편 포스코 캠텍은 광양제철소의 화성 공장을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화성 공장은 제철 공정의 석탄 연료인 코크스를 만들 때 발생하는 COG를 정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장이었는데요. COG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콜타르, 조경유 등의 화성 부산물을 수요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고 있었죠. 이 화성 부산물 중 콜타르는 잘 가공한다면 침상 코크스라는 물질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침상 코크스는 반도체, 2차 전지 음극재, 전극봉 등 첨단 에너지와 전자산업의 소재로 주요 사용되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었는데요. 다만 제조 기술이 매우 어려워서 전 세계에서 단 3개국, 6개사만 독점해오던 희귀 사업이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바로 이 침상 코크스 사업에 주목했습니다. 침상 코크스를 활용하여 인조 흑연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광양제철소 화성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콜타르로 침상 코크스를 만들고 그걸 다시 인조 흑연 음극재로 만든다면 지금까지 원료 수급 문제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웠던 인조 흑연 음극재 생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2년 포스코 캠텍은 해당 기술을 보유한 일본 미쓰비시 그룹과 함께 합작회사 PMC텍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5년 10월 국내 최초, 세계에서는 7번째로 프리미엄 침상 코크스를 상업화 생산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이후 인조 흑연 국산화에도 나서며 제품군을 확대하고 점차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연산 82,000톤의 음극재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세계 음극재 시장 점유율 5위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포스코 캠텍이 첫 음극재 제품을 생산하던 무렵 포스코 그룹은 보강그룹 계열의 휘닉스 소재와 함께 양극재 합작 법인인 포스코 ESM을 출범했습니다. 휘닉스 소재가 보유하고 있던 연산 2,000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라인을 물적 분할하는 방식으로 점차 편입해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2개 소재에 대한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양극재는 2차 전지 가격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포스코 ESM은 2차 전지 양극재 활물질인 LTO, NMC, LMO를 생산하며 점차 국내 양극재 사업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포스코 그룹은 해외에서 리튬 산업화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하며 리튬, 니켈, 망간 등의 원료까지 확보하고 있었죠. 이로써 원료부터 음극재, 양극재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포스코 그룹은 에너지 소재 사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그룹 내 음극재 사업을 담당하는 포스코 캠텍과 양극재 사업을 담당하는 포스코 ESM을 합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유일 양음극재 기업인 포스코 케미칼이 출범하게 된 것이죠. 양음극재 두 사업의 마케팅과 생산, 연구개발을 통합함으로써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이후 포스코 케미칼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구미와 광양에 양극재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생산 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갔습니다. 2022년에는 단일 공장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양극재 광양 공장을 종합 준공하며 현재 연산 10만 5천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터리 소재사 최초로 글로벌 자동차사인 GM과 합작사 얼티엄캠을 설립해 캐나다 퀘벡주 베칸쿠아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등 전기차 배터리 시장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양극재 수주액은 100조 원을 돌파. 얼티엄 셀즈,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과 NCM, NCMA, NCA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이외에도 음극재 코팅에 사용되는 피치와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인 가산화수소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미래 소재 기업으로의 발판을 닫게 됩니다. 2023년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퓨처엠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소재로 세상의 변화를 이끌며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앞서 설명했듯이 내화물 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배터리 소재 사업으로 확장시켜 왔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배터리 소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에 34%, 2021년에 42.8%, 2022년에 56.4%, 그리고 2023년 1분기에 68.7%를 차지할 만큼 급속한 성장을 하는 중입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 점유율 20%를 목표로 국내는 물론 북미, 유럽, 중국 등의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기차 성능 다변화에 맞춰 양흥국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차세대 배터리 연구를 통해 미래 친환경 소재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상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